자, 트럼프가 상또라이는 맞는가 봅니다. 네, 평화상을 안 주니까 평화를 생각해야지를 못하겠다. 아니 그럼 넌 매년 평화상을 줘야지 평화를 생각할 거니? 이런 미친 소리를 꺼내면서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먹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뭐 멘트도 우습긴 하지만 이게 그린란드를 이렇게 무리하게끔 병합을 하려는 데는 이 숨겨진 이유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사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나스 가르스테르 노르웨이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 내용 안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8개 이상의 전쟁을 중단시켰는데도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다. 이제는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다. 네가 나한테 노벨 평화상만 줬어도 나는 평화를 의무적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니 왜 다른 데서 막 피파에서 평화상 주고 했잖아. 온갖 평화상 다른 데서 다 받았어. 다 싫어. 노벨 평화상. 이거 방법이 미치겠네, 없습니다. 진짜 이거 답이 우리나라에서 서울평화상 이거를 상금을 한 10배 정도 올려가지고 야 상금으로 10억 줄게 해갖고 덜퍼덕 안겨주면서 금관 모양으로 안겨주면서 이제 이것 받고 2, 3년은 평화롭게 좀 해줘라 라고 하기 이전에는 욕심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노벨 평화상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파도 평화상을 따로 만들었어요. 전문 분야예요. 축구하는데 평화가 왜 필요해? 근데 그걸 만들었어. 왜? 트럼프 주려고. 심지어 마차도가 본인의 메달을 줬어요. 자, 그런데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난 노벨 평화상, 이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노벨 평화상이 트럼프에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본인이 본인을 무시했던 기득권 세력들, 딥스테이트를 향한 마지막 반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니들은 아무것도 안 한 오바마한테도 상 갖다 바쳤잖아. 결국은 니들 짝짝꿍 끼리끼리니까 갖다 바친 거 아니야? 아 오바마가 받았구나. 네. 그래서 질투심이 발로 일기도 한데 저는 아이고.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그래? 니들끼리 짝짝꿍 하면서 나 같은 사람 정치 아웃사이더 그다음에 장사치라고 무시했지. 내가 니들 어떤 식으로든 내 발밑에 꿀리고 만다.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그린란드를 먹겠다. 만일에 나토나 아니 유럽 어떤 국가든 방해를 하면 관세로 조져가지고 니네 경제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살벌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런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파묘가 되고 있는 게 캠프 센츄리. 즉 미국이 2차 대전 때 지었던 그린란드에 있는 비밀 핵기지에 대한 얘기가 다시 파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공상과학이나 어떤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1959년에 미 육군 공병단이 그린란드 얼음 속에다가 일종의 비밀 기지를 세웠어요. 목적은 당시에 소련을 겨냥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거기다 숨겨놓고 말하자면 유사시에 그린란드에서 러시아 전역을 핵으로 폭격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 기지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 기지에 에너지를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뒤떨어진 기술, 그러니까 불완전한 핵 기술을 가지고 원자로를 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이 기지를 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 여기에 들어갔던 원자로들은 실제적으로 뭐 제염 장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방제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핵기지를 운영하다가 날이 추워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얼음 속에 있다 보니까 얼음이 빙하가 계속 움직이고 날이 추워지면서 얼음의 어떤
그 붕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갖고 기지 유지가 어려워지니까 64년에, 그러니까 5년 만에 여기를 그냥 임시 폐쇄를 하고 덮어버린 거예요, 어림 속에다가. 그래서 이 안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구동이 되고 있는 원자로와 해결료와 그와 관련한 각종 누출수와 방사능 오염된 그 어떤 그 설비 자체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미군도 그 당시 철시할 때 나는 그 당시 노르웨이 정부에 다 얘기하고 합의 보고 나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이 기지가 미국이 와갖고 이렇게 세웠고,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핵사일로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안 밝힌 상태에서 그냥 국제적인 비밀로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유해 방사성 폐기물이나 이런 게 후쿠시마에서 흘러나오는 것들하고 비교도 못할 농도와 위험성을 갖고 있는 방사능 누출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날씨가 따뜻해짐에 인해 갖고 조만간 이게 표면에 드러나게 됐을 때는 전 지구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들이 현재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음 속의 괴물이라고 환경학자들이 다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이게 이 문명국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응? 아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누적돼 있는 어떤 누적돼 있는 오염 설비가 얼마나 많은 양이고 심각한지도 알 수도 없는 데다가 그 600개가 넘는 핵폭탄들을 거기에 보관해다 빼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일부 유실 내지는 분실됐던 어떤 핵폭탄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미군이 그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없애기 위해서 지금 아예 이거를 국제사회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파묻으려고 지금 그린란드를 그냥 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 앞으로 등기해줘라고 우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또는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만일 이거를 갖다 싸우려고 하면 미국하고의 경제전쟁과 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물리적 전쟁을 각오해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만일에 이기려고 하면 나토를 해체해야 돼요. 나토를 해체하고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미국하고 전쟁을 해갖고 이겨야 됩니다. 근데 아니 전 세계 항공력의 60%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11개나 되는 항공모함 전단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노르웨이 따위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무장이 해제되는 이유가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우크라이나 러시아한테 뺏기듯이 덴마크겠지, 노르웨이가 아니라. 응? 덴마크. 그린란드는 덴마크. 이게 왜냐하면 노르웨이 당시에 이거를 협상해줬을 때는 노르웨이 거였어요. 이 협상 계획이 노르웨이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덴마크는 사실상 노르웨이한테 국제 분쟁에서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노르웨이와 덴마크 역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상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린란드는 미국이 갖고 가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갖고 가고, 대만은 중국이 갖고 가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세계 평화와 질서, 국제법은 왜 필요한 거냐? 힘 있는 놈 맘대로 하고 말지. 이제는 러시아, 중국, 미국 판이겠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맘에 들면 가서 뺏고, 지배하고 싶으면 가갖고 군대 보내갖고 정권 허물어버리고 지배하고,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이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아만 약간 조용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 이제 어저께 뉴스 발표가 나왔죠. 현무5 한두 중량 7톤의 현무5를 실전 배치하고 있고, 이재명 정권 하에 배치를 완료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은 안 가졌지만 이 현무5가 실전 배치되게 되면
이 엄청난 탄도 위력을 20개, 40개씩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는 이 병합 공격 시스템까지 완료를 지어서 최소 2,000발에서 5,000발 이상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말은 수백 기지만 우린 공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탄두 중량이 8톤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 지난해 말부터 야전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고요.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작전 배치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합부대를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 평양을 공격한다 그러면 저거 8톤짜리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20발에서 40발을 한꺼번에 집중해서 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 진동이라고 하면 이 원자폭탄이 일으킬 수 있는 진도 7 정도의 인공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그 지역 자체의 집안이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정도의 정말 해극을 뛰어넘는 파괴력을 우리가 확보하게 됐다는 거죠. 여기에 현무6와 현무7에 대한 개발도 거의 완성 단계에 돼 있다고 합니다. 현무6는요,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네, 3,000에서 5,000km를 날아가고 마 10에서 20의 속도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현무6가 있고요. 현무7은 이 현무5 8톤짜리 탄두에다가 12개의 드론형 폭탄을 분리해서 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날아가 갖고 공중에서 탄두가 12개로 분리되는데 개별 탄두가 AI를 탑재하고 지능형 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개별 탄도 미사일이 되는 방식의 현무7까지 개발이 끝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개발 끝난 지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장거리, 중장거리 미사일들이 전부 다 지금은 드론화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km 밖에서 미사일을 쏘면 한 300km짜리가 가서 떨어져 갖고 바로 쏘는 게 아니라 그게 탄두가 분리돼 갖고 먼저 정찰 이상이 딱 뜹니다. 그래서 날아왔더니 얘들이 피해갖고 요리요리로 숨었네? 그럼 숨은 대로 가갖고 공격해야지. 요렇게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지능화 단계의 프로세스가 끝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힘이 세야 돼요. 우리가 이 조그마한 한반도 안에 갇혀 있고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를 건드리게 되면 니네 나라도 토토화될 건 각오해야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의 독침 전략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아닌가 싶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치면 선물을 한 50발씩 사가세요. 필요한 국가에서는. 미국한테 당하기 싫으면. 아무튼 이 모든 것을 마치 준비한 듯이 이런 시기에 막 꺼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한국의 역량 그리고 진짜 이걸 언제 만들었지 싶은 이 준비성.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